100억이 넘는 돈이 왔잖아요. 100억. 9억이 아니고 그것보다 한 10배 넘는 돈이 저한테 1년 사이에 온 거야. 그 부를 달성하자마자 상대적인 부가 좀 150억이 부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의 관점편입니다. 그 관점에 이어서 회장님이 사실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한 파트인 것 같은데요.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라. 그래야 온전한 가치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사실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또 그게 가능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뭐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된 것들이 라디오와 지도, 그 다음에 뭐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런 거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읽는 힘이라는 거 생기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좀 상상력? 회장님 상상력이 아이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상상력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회장님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보여진 자료를 보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 똑같죠. 차별화된 요소가. 그걸 토대로 없겠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글쎄 저 같으면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상상력 그리고 미래를 좋아하는 습성, 탐험가 정신, 그 통찰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중학교 섬에서 자랐으니까 네. 3학년 9년 동안 매일 라디오 뉴스만 듣고 뉴스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를 상상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도가를 통해서 그 위치를 찾았겠죠. 섬이었으니 못 나가지, 육지를 못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도를 통해서는 정반합적, 지도는 똑같은 하나의 포인트여도 네. 굉장히 축척을 확대하고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서 달라지잖아요, 모습이. 다르게 보이죠. 예. 현재 우리 뉴스도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뉴스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보는 성격이 치밀하게.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게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걸 저는 현비경적 치밀한 시각과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을 충돌시켜라. 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 지도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라디오는 이제 뭐죠 귀로만 듣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을 작동시켜야지 월남전에서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 탱크는 어떻게 생겼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구정 때 명절 때 막 서울에서 압사 사고도 있었어 줄 서서 서울역에서 시골 오려고 그럼 서울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기에 사람이 깔려 죽지? 근데 지금 뉴스에 화면을 봐보니까 상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상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아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고 이 기사를 문맥 그대로 읽지 말라. 제 책도 보면서 그냥 읽지 말고 의심하라. 이 친구가 잘 말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면서 늘 의심하고 남들과 달리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면 아마도 그 상상력에 그러니까 추정의 오류가 없는 추정의 오류가 좀 덜한 상상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제가 그 책 부분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그 라디오를 들으실 땐 뉴스를 보셨고 그게 굉장히 어릴 때였죠. 초등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각종 신문들을 이제 보셨다고. 목포로 나오니까 신문이 있더라고. 네. 신문도 뉴스고 이제 라디오 뉴스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때 라디오로 뉴스를 듣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묘한 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시 다른 라디오도 많잖아요. 다른 주파수도 많을 텐데. 아무도 없었지. 그 라디오 한 대였어. 우리 동네 하나. 온전히 한 대. 선택할 수가 없었군요. 아무것도 없었지. 뭐 TV 전기도 없었으니까. 그분이 그냥 그걸 틀어놨기 때문에. 그걸 틀어놨으니까 또 삐삐삐 소리잖아. 뚜뚜뚜. 네. 그 소리 할 때 뭐 평소와 다른 뭐죠 그 발음이잖아요. 네. 나 뉴스는 뚜뚜뚜 하지만 평소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재밌더라고 들어보니까. 뭐 어디 뭐 나도 모르는 월남 얘기도 나오고 뭐 시나이 반도 얘기도 나오고 또 통신사 지금은 뭐 사라진 타스통신 뭐 UPI 로이타 뭐 통신사 얘기 나오면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상한 어린애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학습이 지금의 나의 스승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이상한 어린애죠. 왜냐하면 그 신안군 그 섬에 회장님만 계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좋아하는 공부하고 또 소 뜯긴 사람들, 소인 반백인으로 또 일도 많이 맨 일만 하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일은 조금 했지만은 주로 뉴스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그러면 다양한 신문을 읽으셨던 게
그 초등학교 때 라디오 연결이요. 뉴스를 봤던 게 연결되는. 그 연결이 연결. 야,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한 시작이 그렇죠. 우연한 시작이고 그래서 중요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과거 얘기를 하기 싫은데 제가 관점을 늘 만들라고 얘기잖아요. 관점을 만드는 과정에 의심과 해석 정신이 라디오와 지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보시면은 그거를 힘들잖아요. 늘 앞에 바로 영상이 보이는데 어떻게 라디오를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연습은 아닐 거고 네. 또 강요 횟수도 안 되고 다만 이제 신문을 보면서 행간을 보면서 늘 의심해라. 우리 신문. 그리고 제 책을 보면서 의심해라. 의심하는 자가 이 몫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연습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김 작가 나오는 그 유튜브 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말을 의심해봐라. 의심해라. 그리고 저 얘기가 오래갈 얘기인지 네. 오래가지 않을 얘기인지 그런 얘기를 계속 연습하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회장님은 이제 거죠. 중국 관련된 것들도 펀드 좀 있으시잖아요. 우리 이제 차이나 펀드를 차이나 펀드 2008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잘 운영하고 네, 있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책에 보니까 중국은 부자를 존경하고 차이를 인정한다고. 그렇죠. 근데 한국은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왜 같은 아시아인데? 글쎄 왜 그죠? 어쨌든 중국이 좀 달라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내가 국민성을 모르는데 중국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볼 때 이제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이 이제 대만으로 간 이후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집권했겠죠. 아마도 그게 1900년 초반이죠. 그로부터 아마도 문화혁명 거치면서 저 등소평의 시장 개혁까지 아마도 70년 정도, 70년 정도의 공산주의라는 각인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실 중국은 그 70년의 역사를 빼고는 3,000년 역사, 5,000년 역사 중에 중국 역사 중에 70년이라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역사를 빼고는 또는 근본적으로 상인의 정신, 돈의 정신. 그렇죠? 실크로드 보면 교역이잖아, 개방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70년의 중국 역사를 가지고 3,000년, 5,000년 역사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오히려 70년의 역사가 짧은 역사죠. 공산당 역사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피 속에는 상인의 정신, 돈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가자마자 같은 호텔에 식당이 있잖아요. 호텔 식당이 있으면 방이 있죠. 큰 방이 있으면 큰 방으로 들어가면 최소 얼마 이상 먹어야 돼요. 아 진짜? 그러면 노래방 가도 큰 방 가면 최소 얼마 써야 돼요. 그걸 이제 쭈이티 샤오페이라는 죠. 최소 얼마 써야 돼요. 그만큼 이게 맞죠. 자본시장 시장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시장 경제의 본질이에요. 비싸면 이제 수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아주 멋진 메커니즘이 작동되더라고. 그래서 중국 이 친구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은 시장 기능이 작동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자원 배분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게 2000년이었어요. 2000년에 중국을 첫 이제 학습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주식이라는 본질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과 중국의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돼서 사실 그때 꿈은 컸어요. 중국 위대한 기업의 최대 주주로 우리나라 국민이 들어가 있고 요즘 서학기업들이 미국의 뭐 아주 멋진 기업들의 주주로 있다고 하는데 저희 펀드가 중국의 위대한 기업의 상위 리스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꿈속에서 제가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언젠가는 중국과 함께 해야 되겠다. 시장 경제가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친구들은 뭐 누구를 봐도 마윈 얘기를 해도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마윈 좋아하는 한 명도 없어요. 나 저 사람처럼 될래. 한국은 재벌그룹 얘기하면 먼저 안 좋은. 근데 중국은 마윈을 받은 통신 회장을 보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중국 젊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본받고 싶다고. 우리나라는 약간 안으로는 좀 돈을 추구하더라도 그렇죠. 밖으로는 좀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중국은 안과 밖 모두 다. 그나마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동학개미들이 위대한 기업을 통해서 부가 만들 수 있겠다는 시도를 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게
반목의 대상이 아니고 동행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죠. 회장님은 펀드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버셨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쨌든 유튜브에서 재테크 영상을 보는 이유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거나 뭐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 생각하세요? 어떤 마인드라든가 태도나 이런 거에서 뭐가 그걸 막고 있는 걸까요? 하나쯤 있다면. 글쎄,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부자 될 수 없죠. 네. 다만 이제 부자의 성격 규정이 제가 사실 그 돈 벌기 전에 이전에 힘들었을 때 곰곰이 생각했죠. 주식 저는 항상 꿈이 있었어요. 왜? 야, 내가 89년, 87년도에 지금 입사하자 제 눈에 띈 주식이 있어. 와, 이거 죽이는 증서인데. 내가 그래서 항상 주식을 지혜로운 수단이라고 얘기해. 지혜로운 수단. 네. 펀드는 지혜롭고 훌륭한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왜? 펀드는 돈 10,000원, 10만 원으로 그 펀드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주주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난 부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했어요. 나는 8기업과 함께 하면 되겠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늘 나를 혼내. 부자들을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고. 나는 그거 질서를 아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부자가 아닐 때. 부자 아닐 때도. 아닐 때. 나는 늘 그래서 나는 위대한 기업 관계에서는 나는 수단을 알고 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수단이다. 그리고 펀드는 너무너무 지혜롭고 훌륭한 수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마다 읽고 있는 글귀가 있어요. 뭔가요? 이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우리가 지금 태어난 곳이에요. 운 좋게 태어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승자의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승자의 시스템이고. 첫째,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끌고 진보를 일궈내는 건 그 시대의 위대한 기업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위대한 기업이 결국은 그 자본주의를 이렇게 승자로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어요. 하지만 늘 존재해요. 불황이라고 위대한 기업이 없어진 않아. 바뀔 뿐이에요. 그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 권리다.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권리요.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뭐 애플 주식하면 나는 거 하지 말라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리고 오래 함께함으로써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담고 있어요. 이 질서 중에 하나라도 노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승자의 시스템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한다면 주식하지 말아라. 왜? 자본주의 시스템은 주식회사 지도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승자로 이끈 게 기업이 아니라면, 위대한 기업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없을 겁니까? 세 번째, 위대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황이라고. 그럼 하지 말아라. 이런 질서 속에서 늘 묻고 답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 돈이 없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집도 사고 애기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려면 한 9억 있으면 되겠더라고. 그렇죠. 그 당시에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은 9억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돈 1억도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막상 100억이 넘는 돈이 왔잖아요. 100억. 9억이 아니고 그것보다 한 10배 넘는 돈이 저한테 1년 사이에 온 거야. 그 100억이 지금 시점에 100억이 아니라 그 당시 100억인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100억. 그 IMF 이제 증권 사가지고. 근데 그 순간 엊그제 9억이면 내가 부자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내가 150억이 부자가 아닌 거예요. 옆에 다 150자 부자가 있어요. 옆에. 9억이란 게 절대적인 부의 개념이 있다면 그 부를 달성하자마자 상대적인 부가 존재해요. 자기 부를 남들과 비교를 해. 그러고도 뭐예요? 그로부터 부가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우리 김 작가도 이제 부자 됐는데 1년, 2년 전부터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부자 아닌 것 같죠? 벌써 본인 스스로 상대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해, 남들과. 그래서 마지막 부자는 뭐냐? 진짜 부자는 자기 속의 부자예요. 자기. 나는 부자야. 나 지금 또 내가 항상 부자로 얘기하는 돈이 많이 쓰가 아니고 나는 부자들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부자라고 느껴. 그리고 그걸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 물질적인 부자보다는 꿈이라는 부자, 정신적 부자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정신적 부자가 아닌 꿈이 없는 부자보다는 그 꿈이 있고 미래의 부자. 현재 좋은 1억이지만은 앞으로는 100억, 200억. 저는 현재 주식을 통해서 그런 꿈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바라야 되고 또 겉과 속 똑같아야 돼요. 속도 돈, 겉도 돈 맞아요. 그렇죠? 다만 그 물질이 돈뿐만 아니고
그 꿈과 정신이라는 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부가 아닌 미래의 부를 꿈꾸는 사람? 이게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회장님 혹시 그러면 저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돈은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은 한 사실 뭐 50억 정도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 이상은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밥을 몇 끼 더 먹으면 그렇죠. 더 100끼 넣으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맞아. 저는 뭐 다만 문제는 그러기에 돈 50억, 100억 그 이상 초과 돈에 대해서 그렇게 늘 딱 난 100억 보면 200억, 200억 보면 1000억 하는 작동 원리는 뭔 줄 알아요? 부자들만 막 비교하면 꼭 그래. 늘 불행해요. 네. 나는 사실 산속에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는 별로 그 비교 안 하거든요. 산속에 있으니까 뭐 나무 돈 이런 돈 나무. 요 산속에 있는 나무랑 비교.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 자기 속에 있다. 어떻게 보면 부자도 이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부터 자기 만족이 부자가 아니라 이 절대적인 부자라는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상대적인 부자. 절대적인 부자가 있고 절대적인 부를 달성했을 때 상대적인 부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또 가난해질 것이다. 네. 또 그러면서 거기서 멈춤의 정신, 네. 그리고 그다음 그 멈추면서 동시에 다른 부, 정신과 꿈의 부 그런 것을 이제 그 만들어내면 영원한 부자가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만족의 부자가 될 수 그리고 있다. 자기 만족의 부자, 그렇죠? 자기 만족의 부자, 영혼의 부자는 결국 물질의 부자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남들과 비교하는 부로서는 늘 가난해진다. 사실 회장님이 김작가 TV에 이제 세 번째 출연. 그렇죠, 예. 첫 번째가 혼자 나오셨고 두 번째가 이제 이채원 대표님이랑 그렇죠. 같이 나오셨는데 회장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도 김작가 TV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가장 저는 좋은 대사. 그 모든 출연진 중에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법을 찾는다. 저는 그것보다는 가장 궁금한 게 지갑이 어디에 열리는지다. 지갑이 열리는 것은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가만 보려고 한다. 오늘 산 주가가 내일 떨어질까 오를까 생각한다. 사실 주가의 출발지는 소비다. 이게 출발하면 소비, 매출, 이익, 가치, 주가가 된다. 지갑만 잘 관찰하면 된다. 이것만 관찰하면 주장에 오류가 없다. 주식의 출발점은 우리네 삶에 있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주식의 본질이고 이거만큼 그거 맞아요. 가까운 게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소비자가 자기 지갑을 아마존과 애플 네. 그리고 테슬라에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모르면 주식 안 사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도 이런 질서 속에 노출돼서 상상하면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 바로 본질이에요. 비법 찾지 말라. 상식이다. 그리고 지갑을 보라. 요거 하지 말라. 요거 귀. 소문 그거. 소문 듣고 하지 말고. 예.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가치죠. 가치다. 가치 출발점은 여러분 지갑이죠. 여러분 지갑이다. 그렇죠.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또 회장님은 사실 연륜이든 경험이든 상당히 좀 있으신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에게 돈 외적으로도 또 해주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한 가지 좀 해주고 가신다면.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를 만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도 가장 위대한 스승 네 분이 있죠. 책에는. 네.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스승, 위대한 스승을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분이 만들어놓은 이 스마트폰 세상의 질서 때문이에요. 이걸 저는 끼를 춤추게 하는 열쇠라고 표현해요. 끼를 춤추게 하는 열쇠. 네.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열쇠들이 끼가 춤추고 있잖아요. 우리 그 김작가 TV에 나오는 수많은 분들도 이게 없었다면 여기 아니죠.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그래서 저는 2008년 이후의 세상을 끼가 춤추는 열쇠를 스티브 잡스 스승님이 만들었다.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직장 잡기 힘들어요. 여러분 세대 때는 직장이 너무 편했잖아요. 사실 그랬어요. 막 코리아에 제로스 떨어지면 추천서를 떠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지만은 지금은 직장의 개념은 사실 힘들죠. 그걸 위대한 기업의 주주로 바꿔버려라. 네. 애플 직원 되지 말고 애플 주주가 되는 질서를 아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끼가 춤추시는 이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끼. 옛날에는 제가 왜 자꾸 끼를 얘기하냐면 제가 만약에 증권에서 안 들어갔으면 내 끼가 작동이 됐을까? 근데 지금은 증권에서 안 들어가도 끼가 작동이 돼요. 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놓은 끼가 춤추는 열쇠를 우리는 담고 있다. 여러분도 결코 당신이 담고 있는 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예쁜 선물 상자 하나를 갖고 태어난다잖아요. 근데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죽는데 그 선물 상자가 뭘까요?
가라고 선물 상자는 끼가 있대. 끼 하나씩 줬대. 조물주가 끼가 담겨있는 아주 예쁜 상자를 태어날 때 하나씩 줬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죽고 열어봐도 스펙산이라고 다른 것하고 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서 조물주가 한탄스러운 것 같다. 한탄. 왜 모든 사람한테 끼를 줬는데 선물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지? 끼가 들어있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제 생각이에요. 네. 스티브 잡스야, 네가 끼를 좀 열어보게 하는 상자, 그 열쇠 하나를 만들어주라. 그래서 잡스를 시켜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끼를 딱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김 작가에서도 춤추고 막 춤추잖아. 유튜브 보면 야 저런 천재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직원이 되는 것은 주주가 되라. 단 위대한 기업 주주가 되고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시장 예측은 잘 못하지만은 또 시장 알 수 없는 또 중요하지 않는 주가에서 예측하지 말고 저 11개 기업 질서 속에서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면 직원이 되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그리고 끼는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뭐죠? 이렇게 위대한 기업 주주가 될 수 나는 내일 할래. 나 주식하니까 너무 힘들어. 라고 하게 되면 또 좋은 펀드 찾아서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어요. 지금은 빚을 써서 투자할 때는 아니고 남들이 아주 힘들다 할 때 그때는 좋은 빚이에요. 좋은 빚.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지금은 결코 빚 얻어서 주식해서 안 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는 빚 얻어서 했으면서 신용 써서 부자 됐으면서 자기들한테만 그러니까 그때 신용 쓰셨잖아요. 썼죠. 근데 제가 빚을 쓸 때와 안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항상 그래요. 공부도 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때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빚을 쓰는 거,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할 때는 지금은 빚을 쓰면 안 되고 다음에 막 주변에 서로 빚 쓰지 말라 할 때. 그때는 써라. 오히려 거꾸로. 세상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던데 끼가 춤추는 세상이 열려 있으니까 춤추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직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대한 기업 주주가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는데 남들 흥분할 때 빚을 내는 것은 결코 아니고 공포스러울 때 빚을 써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못 찾을 때는 훌륭한 펀드를 함께해라. 이런 게 저는 하면 자동으로 부자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그 좋은 기업을 찾는 거에서 마지막에 11번째 가장 중요한 게 유능한 리더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유능한 리더의 세 가지가 통찰력과 추진력과 성취욕 이꼴 사업 욕심이죠. 욕심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좋은 주식 찾는 게 사실 유능한 리더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찾는 건데 그렇죠. 그 유능한 리더를 찾기 전에 유능한 자신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방법으로 자기의 끼를 찾으려면 이제 자기를 통찰해야 되는 거지. 통찰하고 그러면서 김 작가님이 참 대단하시고 말이죠. 정의가 딱딱 되네. 대단해.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어쨌든 자기 욕심이 있어야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갈 수 힘이 있는 거. 그 욕심과 성취욕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좀 추진력을 더해서 유능한 리더, 유능한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자신을 좀 찾아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유능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끼를 활용하시면 회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재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회장님께서 강방천의 간점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책 회장님께서 여기 사인해 주셨잖아요. 그 사인했죠. 사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인돼 있는 책, 총 10권의 책이었는데 사실 저희 이제 촬영장에 집들이를 며칠 전에 오셨는데 그 한 분이 책 한 권 훔쳐갔어요. 회장님 유키즈 언더 블록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수면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수면제. 그래서 그분이 오늘 아침에도 너무 오고 싶다고 어저께 저를 쪼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책 한 권을 가져가서 이제 9권 남았는데 요 책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제목은 이제 강방천 회장님의 신간, 책 이름은 무엇인가? 1번 강방천의 지갑, 2번 강방천의 시계, 3번 강방천의 간점, 4번 이제 강방천의 지도. 어떻게 보면 회장님과 다 관련된 단어들을 모아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제목 아시면 정답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책을 왜 받고 싶은지 이유 적어주시면 회장님께서 직접 사인한 책 총 9권을 직접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하고 제 이제 책을 이제 마지막 평생 동안 이제 썼는데요. 사실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제 책은 사자마자 모든 단어 하나 의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심의 단초들을 애기들과 함께 나누면 저는 좋지 않냐 생각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강반천의 관점 이 책을 토대로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방철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요즘 젊은 사람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책에서도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메시지죠? 책에서? 너의 끼를 찾아라. 끼. 그렇죠.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반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